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면 운동장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리그 경기 출전했었는데 거기서 35경기 뛰면서 30골 정도 넣고 컵대회에 나가서 5게임 뛰면서 7골 넣고 해서 득점상도 받고. 정종봉 선수를 이제 네덜란드 헤라클레스로 인사를 드렸었잖아요. 네, 또 근데 네덜란드 한번 떨어오시는 게 작은 나라예요. 갔다 오셨잖아요. 짧고 뭐 1등이었어요. 아, 여기 식당 이름이 뭐지? 풍차갈비. 이게 봐라 이게 새끼. 풍차, 그쵸? 내가 풍차 유명하지. 나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할 것 같아. 이게 제일 시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와. 자, 그래서 오늘 정종봉 선수를 모셔놓고 네.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축구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 제가 알기로 조금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뭐 늦게 했구나.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늦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부모님이 좀 반대하셔가지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도 학원 하셔가지고 공부를 못 하진 않았어요. 태권도 학원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게 공부. 그래서 일부러 딱 처음 중간고사를 못 쳤어요. 성적표 나온 날 담임선생님도 엄청 혼나고 원래 제가 봤던 성적보다 엄청 떨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축구 안 시켜주면 집을 나갈 거다. 중학교 2학년 때 때. 그 결심을 했죠. 지금보다 더 늦으면 못한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좀 늦긴 했지만 맥스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못했으면 동호회에서 우리랑 같이 있을 일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도 중2를 넘어가는 맥스가 넘어가 버리면 기초가 안 잡히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면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결정적으로 아드님의 편을 들어준 계기가 있을 계기가 텐데. 있으실까요? 부모님은 어느 정도셨냐면 학교 양호 선생님 있잖아요. 어. 양호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당뇨가 있다고 병원을 가야 된다. 검사를 맡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병원도 나중에 알고 이제 알게 됐지만 어머니 다 아시는 병원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면 운동장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때는 법적으로 돼요. 법적 아니고 그때는 다 그냥 그럼 얼마나 말리시고 싶으셨으면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대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는 축구하다 죽겠다고. 와. 근데 딱 그 계기로 이제 그래 너무 좀 해봐라. 서로 왜 이렇게 잘해? 보통 강아지들이 이렇게 먹지. 잘 발라 먹는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 학교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중학교 축구부로 바로. 그러면 그 바로 들어갈 정도로 축구의 실력은 충분히 했었던 거예요? 뱅투어 제가 12초 됐거든요. 엄청 빨랐어요. 천수형 되시지만 빠르고 해가지고 근데 뭐 그 동네에서는 정정봉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와, 천재. 그 정도는 됐어요 제가. 그 동네 어딘데요? 저희 부산 연산동. 연산동이에요? 네, 연산동. 부산이구나. 제가 동대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동네예요? 네네네. 너가 왜? 저 또 부산에 또 있었으니까. 몰랐네. 이제 천재일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제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동래고를 갔다. 동래고가 사실 전국구에 들어가는 명문팀이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동래고를 가고 브라질을 어떻게 가셨다는 걸로 이렇게 전해 고등학교 들었는데 1학년 때 아무래도 이제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1학년 때는 어차피 경기 뛰기가 쉽지 않으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늦게 시작했던 부분을 하루에 4탕 5탕씩 운동하면서 브라질에서 기본기를 많이 바꿨죠. 사실 저는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 삼바 리듬을 경험을 해볼 일이 잘 없잖아요. 삼바 리듬 브라질이랑도 경기 해보셨어요? 친해요. 친해요? 네, 많이 해봤으니까. 이 삼바 리듬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리듬감과 유연함이 있어야 많이 벗어나지 않고 상대를 제칠 수 있어요. 보통 어릴 때부터 스텝 운동을 시키잖아요. 네네. 스텝 운동을 시키면서 그런 거 리듬감을 굉장히 좀 이렇게 가져가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웃는 거예요. 이게 지금 리듬감 맞다니까 지금. 이게 맞아요. 그럼 선수 시절 때 그렇게 막 나이트 정리를 하셨던 것도 다 훈련의 일종이라고 보시면요. 그죠 이게 그죠. 저도 나이트를 계양구에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랑 똑같이.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브라질로 입성을 하게 돼서 언제까지 브라질에 이렇게 있어요? 8개월 정도? 8개월 2학년 올라가기 되기 전까지 그럼 브라질에서 혹시 특별히 재밌는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 리그 경기 출전했었는데 거기서 35경기 뛰면서 30골 정도 넣고 컵대회에 나가서 5게임 뛰면서 7골 넣고 해서 득점상도 받고 그래서 그 브라질 현지 그 프로팀에서도 이제 스카우트제도 받고 장난이다.
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네고등학교 때 감독님이랑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아. 2학년 때. 그래서 그 조건으로 또 간 거기 때문에. 예. 정말 그 브라질 프로팀에 네. 제의를 뿌리치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동래고를 나와서 대학교로 간수하는 프로팀으로 나왔어요. 동래고 이제 3학년 재학 중에 네. 네덜란드 이제 현지의 축구 매니저 하시는 분을 알게 돼서 그분한테 이제 네덜란드 한번 와보지 않겠냐. 이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의를 받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된 거죠. 네덜란드. 자 그러면은 그 매니저분을 만나가지고 테스트를 어느 팀을 봤었어요? 제일 처음에 본 팀은 이제 비테세. 비테세. 그 다음에 이제 종국이 형 있던 페노르트. 페노르트. 네, 페노르트. 그때는 이제 만 18살이니까 유스 나이대였는데 가서 이제 2군이랑 다 테스트를 봤어요. 봤는데 비테세도 가서도 되게 좋은 얘기 들었고 페노르트 같은 경우는 또 2경기 뛰면서 되게 잘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경기 뛰면서 한 3골 이상은 넣었던 것 같아요. 3골 넣고 도움도 하고 되게 좋았는데 이제 비테세랑 페노르트랑 다 마찬가지로 1군에서 이제 바로 뛸 수 있는 선수를 찾는다.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해도 거기까지는 제가 못 미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팀 이제 1부 리그 이제 하이 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 시작하고 이제 훈련 생활 있다가 그 헤라클레스라고 제가 갔잖아요. 거기서 공격수를 찾는다고 우리 그 같이 운동하던 그 감독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괜찮은 선수 있다고 소개를 해줬어요. 거기 가서 거기서 테스트 보고 해서 첫날 테스트 보고 바로 좋다고. 바로. 첫날 딱 보고 바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천수 형이 맨날 강조하시는 거 있어요. 공격수들한테 자기만의 이게 있어야 된다. 용기가. 제가 생각해도 전 이 돌파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1대1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치고 들어가서 찬스를 만들어줘. 한 명 복귀로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거기서도 좋아하더라고요. 네덜란드 그 분들이 그런 스타일이 엄청 좋아해요. 과감하고 저돌적으로. 여기는 왜냐면 네덜란드 팬분들은 약간 거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요. 선수가? 빅리그를 가는 데서. 그러면 이런 저돌적이고 뭔가 발전적인 그런 선수들의 유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보이가 한참 할 때 그 돌파형이었으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엄청 좋아했어요. 그럼 감독님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좋아했어요. 제가 향수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스 경기도 뛰고 2군 경기도 뛰고 그렇게 헤라클레스 생각했죠. 약간 준프로 느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반 시즌을 딱 뛴 거죠. 반 시즌을 헤라클레스 뛰고 한국에 이제 나오기 전에 구단에서는 이제 내년에도 이제 같이 하자.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한국을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그 제가 하고 있는 계약 형태를 네덜란드 협회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이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아프리카 이 선수들이 뭐 자기네들 부상당하고 하면서 구단에서 방출당하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건 거죠. 네덜란드 축구협회에서 소송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돼가지고 갑자기 계약이 안 된다고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제가 연장을 못 하겠다. 참 유럽에서 다 계약과 뭔가 관련돼가지고 비자도 그렇고. 결국 헤라클레스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던 거고. 네, 그렇죠. 한국에서 간 팀을 찾아보셨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네덜란드 가기 전부터 허리 부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되게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막 한 달 쉰 적도 있고 정말. 근데 이제 막 네덜란드에서 계약 안 된다고 얘기 듣고 무너진 거죠. 멘탈이. 그래서 이제 허리가 부스러졌어요.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 이제는 굉장히 풀리니까. 굉장히 풀려버렸죠. 멘탈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쉬면서 체류하면서 이제 팀을 찾고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잠깐 갔다가 했는데 그때 가서 운동은 이제 아픈 상태니까 제대로 못 하고 이제 또 우리 저 에이전트가 브라질 한번 가고 다시 가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브라질 이제 2부 리그 조인빌리라고 있어요. 또 브라질로? 네, 다시 브라질로. 수술 안 했어요? 나중에 그걸 수술을 했죠. 네, 브라질에서 갔다 와가지고 수술하고 대활하다가 통증이 왔어요. 그때가 제가 23살?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거의 9쯤. 마흔 아니야 지금? 잘 왔다 갔다 너무 많이 가고. 그러니까요. 재활하다가 통증이 다시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축구를. 네, 서른 돼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도 낫죠.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네. 시작을 했던 축구가 24살 딱 10년
채 못 채우고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감정은 참 만약에 저한테 그런 상황이 왔어요. 저는 사회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넌 충분히 성격상 남 원망하는 거 좋아하냐? 잘 되시네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래요. 지금도 누가 꿈이 뭐냐? 그러면 축구 선수라고. 그 아직 이게 마음에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천재프 선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느낀 게 항상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상이라는 또 악재 속에 꼭 있고, 그 다음에 그 TO 문제나 비자 문제. 진짜. 좀 도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이 천재FC가 오면 즐겁고, 촬영하는 친구들도 즐겁고, 같이 하는 친구들 다 즐거워하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컨셉이었기 때문에 잘 끌고 갈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저는 이 멤버들한테 감사해요.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확연한 이 계약 싱크로를 가지고 계신데. 잘 되고 있어요. 스폰서 문제인데. 화이팅입니다. 이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정봉 선수와 붕차갈비탕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가만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또 재미있게 그럼요. 축구를 하는 팀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전자FC에서 그리고 전자FC가 끝나더라도 재미있게 축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케이.